23년도도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연간이니까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좀 그런 걸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해 보자고 한다면 입주 물량이 언제 맞냐를 확인하면 되죠. 지금 23년도에 수성구가 많고 지금 10월에 1299세대에 수성더 팰리스 프로지오 더샵이 있고요. 23년 12월에 1868세대에 수성 버머 W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를 한번 보고 그 옆에 있는 애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요게 수성 버머 W 아파트고 네. 23년 12월에 입주할 거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입지가 짱이죠. 개 좋아. 제가 가고 싶은데 여기. 네, 두산 위브더 제니스. 제니스 비싼 애죠. 얘랑 마주보고 있고 버머역 인근에 있고 여기에 있는 학군을 같이 쓸 수 있는 좋은 애죠. 그 주변에 지금 재건축이나 진행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인프라도. 얘는 대체할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아마 얘는 흔들려도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덜 흔들리고 오히려 피가 붙을 수도 있겠죠. 지금 봐서는 피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딱 봐도. 얘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이어가지고 네.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관리비가 77만 원 나온대요. 관리비가 전기세만 아니면 관리비만? 관리비까지 다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비 다 해도 77만 원도 많지 않아요? 나는 안 되겠다. 쉽지 않다. 77만 원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진짜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지? 웬만한 월세 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방을 다 돌렸을 때 60평, 49평, 54평, 57평 이렇거든요. 이런 애들 에어컨 다 돌리면 77만 원. 난방비보다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쵸. 다 돌리면. 근데 그래도 약간 대구의 약간 랜드마크?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나 여기 산다. 시그니처지. 시그니처. 그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얘가. 근데 약간 브랜드가 아쉽긴 해요. 그 레미안이라던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들어왔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W라도 입지는 정말 좋다. 이런 애들은 조금 덜 흔들리겠지만 요 밑에 요런 애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브랜드네요. 힐스테이트. 사실 좋은 입지는 못 가졌는데 브랜드는 조금 그러네. 더 있는 거죠. 근데 그러네. 어쨌든 얘네들도 그 주변으로 지금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지 좋은 애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죠. 더 밑에 있는 애들은. 학군이나 이런 게 나누어지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범어동 롯데캐슬 살고 있다. 근데 얘도 지금 35평 11억이잖아요? 많이 올랐어. 근데 내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럼 나는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전세를 살아야 되냐라고 하면 얘네 같은 경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23년도에 얘가 가격 막 몇십억 찍어서 날아가는데 물론 얘보다 당연히 높게 가지 않겠어요? 지금 분양은 뭐 7억에 했지만 설마 얘보다 지금 가격 낮게 나오겠냐는 거죠. B가. 근데 얘를 팔고 나서 얘가 입주할 때쯤에 지금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싸질 거냐라는 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애들은 충분히 회복 탄력성도 크고 빠르고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요지에 있는 입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막 집을 팔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주변에 이제 싼 아파트에 살면서 몸테크 하시면서 싼 아파트가 10억이네. 재건축? 네, 이런 애들 좀 평형대 작은 걸로 해가지고 좀 몸테크 하시면서 좀 기다리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여기 18평 있잖아요, 3억. 돈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입지에 있냐에 따라서 좀 생각을 달리 하면 좋을 것 같고, 대구는 지금 입주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세 개를 봤을 때 23년도에 동구가 8,800, 서구가 7,100, 수성구가 6,6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얘네들이 전출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어쨌든 동구가 제일 8,000세대, 거의 9,000세대 가깝게 있고, 서구는 7,000세대, 이제 수성구도 7,000세대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도에 가서, 나는 대구에 그래도 워너비인 수성구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지금 수성구랑 전출입을 해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두꺼운 게 더 많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수성구에서 경산시로 나가는 게 더 두껍고, 들어오는 건 적어요. 그리고 동구에서는 들어오는 게 더 두껍고, 나가는 게 적어요. 그러면 동구에서 수성구를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수성구에도 많고 동구에도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동구는 수요가 마르겠죠. 그러면 동구의 가격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동구가 수요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수성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정말 없다 그러면 동구 가서 싸게 들어갔다가 동구가 제 가격 찾아오면 조금씩 상급지로 이동하거나 더 좋은 단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처음엔 시작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수성구가 동구랑 같이 얘가 많이 보내줘야 되는데 동구에도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여기 거를 소화하느라고 여기에 많이 수요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성구도 그 수요가 덜 가는 것만큼 가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송파의 헬리오도 만세대가 갑자기 입주를 하니까 아무리 대기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시적인 기간 동안은 흔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흔들릴 때 수성구에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때 수성구를 입성하면 좋은 가격에 메리트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 입주 물량을 이용해서 투자 전략이나 실거주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활용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움직일 23년의 입주 물량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서 23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23년에 흔들리는 가격이 미리 흔들릴지 그 이후에 움직일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점을 찍는 게 그 지역마다 단지마다 틀려요. 헬리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주변의 구축이랑 중신축이 가격을 흔들어 놨었어요. 전세 가격도. 그러면서 헬리오 자체는 전세가는 중간에 한 번 맞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안 나오니까 새로 갱신되고 해서 주변의 전세가율만큼 맞춰지는 데는 2년 걸렸어요. 한 바퀴 돌아가는 상황에서 거의 1년 만에 거의 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 정도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바로 주변 가격이랑 맞춰가기 시작하고 주변 단지들도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식으로 해서 송파 헬리오 같은 경우는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은 지역이라서 6개월 만에 가격이 움직였지만 이제 수성구는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찍는 시기가 언제냐? 입주할 때냐? 입주하기 전이냐? 아니면 입주하고 나서냐. 그래서 헬리오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장부터 날아가기 시작했고, 수원의 힐스테이트 망포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잔금 치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입주가 10월이라고 하면 보통 입주하는 시기까지 2, 3개월 주거든요. 그러면 12월, 1월 잔금 마지막 날까지 저점을 가다가 그 이후에 잔금 날짜가 끝나고 난 이후로 가격이 이제 날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잔금 못 쳐도 방법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고 하면 요새는 건설사가 잔금 때 돈 못 내도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파기하지 않고 대신에 이자를 내라고 해요. 고이율, 돈놀이를 또 할 수가 있는. 고리대금이다. 그렇죠. 8%에서 10%, 12% 정도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못 치르면 그 정도 이자를 매달 내면 잔금을 연체하는 거를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성행했던 게 원주예요. 원주의 기업 도시가 전세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냥 전세 안 맞추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잔금 치고 아예 그냥 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잔금 때 차라리 돈을 못 맞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잔금 안 치고 그냥 이자 내면서 공실로 가거나 아니면 그때 팔 걸 생각해서 좀 뒤에 있다가 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잔금 때 꼭 돈을 치르진 않아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잔금 못 치를까 봐 발 동동거리다가 뭐 정말 피 낮게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이런 거는 불상사는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구 23년대 입주 물량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입주 물량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가 많긴 많아요. 그리고 경산도 있고 영천도 좀 입주 물량이 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우리가 23년도까지 있는 걸로 한번 바꿔서 봐볼게요. 네. 대구가 지금 입주가 7만 세대가 있고 수요는 3만 6천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울산은 어때요? 입주가 14,000이 있고 수요는 17,000, 경남은 29,000, 5만이에요. 그럼 경남이 부족하죠. 그러면 대구나 울산, 부산 이런 애들의 수요를 받쳐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북도 입주는 18,000인데 수요는 39,000이에요. 근데 대구가 여기서 이제 전출입을 본다면 경북이랑 경남이랑 인구를 많이 주고받고 하는 걸로 지금 보이죠. 경북이랑 지금 많이 주고받아서 지금 가장 두껍잖아요. 근데 경북이 지금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애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적진 않았죠. 이쪽 경남이 더 적었죠. 근데 이제 이때는 특이하게 좀 대구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대구의 특징은 서울, 경기랑 전출입이 또 은근히 많아요. 왜 이렇게 은근히 많지? 대구- 기본적인 수요인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원래 대구가 워낙에 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긴 많았었잖아요. 근데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도 대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구 사람들은 대구 안에서 좀 많이 움직이시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광역시로 갈 때 이제 대구 쪽으로 많이 가시는 거죠. 서울, 경기 쪽이 어쨌든 뭐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구 쪽을 받쳐줄 수 있는지는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의 움직임을 같이 봐서 이쪽에 애들이 말랐는데 얘만 공급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받쳐줘서 가격이 좀 덜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한다면 가격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향후 모니터링 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투자 쪽으로도 23년의 기회를 봐서 조금 움직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은 아니지만 미분양 추이라든지 2023년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금 몰려 있었죠, 입주가. 그쵸.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또 이게 그때 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헬리오시티처럼 먼저 움직일 수도 있고 조금 늦게 소화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라 네네네. 라는 말씀이시고,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대구에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당장 팔 게 아니다, 홀라당 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좀 잘 보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그죠. 내가 수성구마다 틀리고 서구 틀리고 달성구 틀리고 이런 거죠. 어디로 갈 건지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사 갈 게 더 명확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더 좋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시점도 수성구에 더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가는 게 더 나으니까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후랭이님한테 미리 모니터링하면 좋은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장 강도 바닥을 찍을 때랑 시세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데랑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구 여기서부터 이제 모니터링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장 최근에 저점을 찍었던 게 2019년이잖아요. 네. 시장 강도 2019년 7월에 바닥을 찍었는데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래도 한 2020년 4월쯤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밀도 있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 강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지금은 내려갔고 올라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3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겠어요?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 강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시장 강도가 이렇게 반전이 되는 요 시점에 모니터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시세에 반영된다. 그러면 모니터링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옛날에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시세 체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세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조금 뭐 한 달에 한 번씩 밀도를 좀 기간을 낮춰서 하는 거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폭증이 중간에 한 번씩 있을 거잖아요. 이러면 왜 거래량이 폭증됐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게 시세 상승을 견인할 건지 앞으로도 추이가 계속될 건지를 봐서 내가 언제 입성하면 좋을지를 가늠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3년도니까 그때까지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보다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시다가 이제 기회를 잡으시면 다른 사람보다 선진입해서 지각비를 좀 늦게 낼 수가 안 내거나 오히려 일찍 와서 약간 얼리버드 약간 그런 것처럼 미리 좀 얼리버드. 미리 좀 땡겨올 수가 있겠죠. 절대가 낮게 해서 그럼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좀 안전마진을 보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각비 내지 마시고 대구의 얼리버드가 공부를 통해서 네네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